살다 보면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막막한 미래를 붙들고 해답을 찾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몰아세우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더 고민하고 더 버티고 더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렇게 계속 붙들고 있을수록 더 꼬이고 판단은 흐려지고 마음만 먼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럴수록 더 생각을 멈추고 일단 잠부터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절망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생겨난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이 복잡하고 판단이 흐려질 때 왜 잠이 세상 그 어떤 조언보다 강력한 해결책이 되는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사유는 육체의 상태에 의존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고도로 지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육체라는 토대 위에 얹혀 있는 불안정한 기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육체의 활력에 의존하는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유와 판단은 육체라는 물리적 토대 위에서 피어난다. 인간의 사유는 순수하게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상태와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이지의 문제로 여깁니다. 마음을 다잡으면 더 잘 판단할 수 있고 집중하면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인간의 이성은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됩니다. 반대로 몸이 방전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 거울은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피곤한 날의 생각과 충분히 쉬고 난 뒤의 생각은 같은 사람이 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릅니다. 지쳐 있을 때의 사고는 쉽게 비관으로 기울고 문제를 더 크게 느끼며 가능성보다 한계를 먼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쉬고 난 뒤에는 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과 선택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상태의 차이입니다.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지탱하는 육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결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내리는 비관적인 결론들을 우리는 종종 냉철한 판단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바닥난 에너지가 보내는 절박한 적신호일 뿐입니다. 더는 버틸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비관하고 멈추라는 몸의 명령이 논리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두운 결론들은 당신의 무능함이나 상황의 비극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사유 도구가 에너지를 잃어 잠시 오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유가 막힌 것이 아니라 사유를 떠받치는 상태가 무너진 것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은 대개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우리는 흔히 밤늦게까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내린 결론이 가장 진지하고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은
대개 오답에 가깝다고 경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로한 정신은 작은 우려를 절망적인 공포로 부풀린다. 우리는 종종 비관적인 결론이 상황의 본질 때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의 컨디션이 결론의 방향을 크게 흔듭니다. 몸이 피곤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도 유독 크게 느껴지고 자꾸만 비관적인 결론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죠. 에너지가 고갈된 뇌는 균형 잡힌 전망보다 그저 지금 당장 닥친 불안과 걱정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모든 감각이 곤두서다 보니 주변의 모든 상황을 실제보다 더 이협적이고 비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지쳐 있을 때는 같은 정보와 같은 조건을 두고도 출구보다 막다른 길이 먼저 보이고 가능성보다 부담이 먼저 떠오릅니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빛이 사라진 밤의 숲과 같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나무 뒤의 그림자를 맹수의 모습으로 오해하듯 피곤한 상태의 정신은 아주 작은 문제조차 해결 불가능한 거대한 재앙으로 부풀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비관의 색안경이 입혀진 줄 모른 채 그것을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걱정이 커지고 혼자 오래 붙을수록 결론이 더 어두워지는 경험도 같은 맥락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단호합니다. 지친 머리가 만들어낸 비관적인 전망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친 상태에서 나온 확신, 특히 부정적인 확신일수록 한 번은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괴물이 날이 밝으면 그저 평범한 나무였음을 깨닫게 되듯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당신의 컨디션이 회복되고 나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은 생명력의 원천을 다시 길어 올리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시간이다. 우리는 잠을 단순한 휴식이나 활동의 중단으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 수면은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잠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은 생명력의 원천에서 빌려온 한 조각의 선물이자 우리 유기체의 태엽을 다시 감는 행위다. 기계의 태엽을 감지 않으면 시계바늘이 멈추듯 인간의 정신과 육체도 잠이라는 행위를 통해 에너지를 재공급받아야만 비로소 삶이라는 시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소모된 신경의 에너지와 주의력, 감정 조절 능력은 잠을 통해 다시 채워집니다. 뒤엉켜 있던 생각은 느슨해지고 과열된 감정은 온도를 낮추며 서로 충돌하던 판단 기준들도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수면은 단지 피로를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인식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조급함으로 흐트러진 내면의 배열을 고르게 하고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걱정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쌓아 올린 자극과 긴장은 자는 동안 정리되고 기억과 감정은 보다 안정된 형태로 재배열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붙들고 밤새 고민하는 것보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다시 문제를 바라볼 때 길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판단은 덜 흔들리고 선택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고민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건 자는 동안 그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내면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은
내일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생명력을 다시 길어 올리는 가장 적극적인 준비 시간입니다. 길이 막힌 듯 보일 때일수록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먼저 충분히 자고 일어나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가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엉망으로 꼬여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태엽을 감아야 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물과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전체적인 윤곽이 보인다. 거대한 유화를 감상할 때 캔버스 바로 앞에 서 있으면 거친 붓자국과 물감의 질감만 보일 뿐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림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의 고민 또한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일부만 크게 보이고 전체의 구조와 흐름은 놓치기 쉽습니다. 당장의 불편과 압박, 감정의 동요가 시야를 좁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굴리고 붙을수록 오히려 판단은 더 경직되고 선택지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잠은 괴로운 생각으로부터 잠시 우리를 떼어놓아 주고 과열된 마음을 일단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고 시간을 사이에 두는 태도는 가장 지혜롭게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몸이 지치면 아주 작은 문제 하나에도 쉽게 매몰되지만 충분한 수면이 만들어준 여유 있는 간격은 뒤로소 문제의 전체를 드러냅니다. 마음이 지칠 때 복잡한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결코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점을 넓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연결과 맥락을 함께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밤새 붙잡고 씨름하던 고민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 뒤에는 그 구조가 신기할 정도로 단순해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를 회복합니다. 충분한 휴식 뒤에 갖게 되는 맑은 정신은 엉킨 실타래의 끝이 어디인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한 윤곽을 그려줍니다. 전체의 윤곽은 언제나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길이 막힌 듯 답답하다면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기꺼이 문제와 멀어지십시오. 그 간격이 당신에게 가장 정확한 해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일의 아침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짧은 청춘이다. 우리는 종종 답이 문제 속에 숨어 있다고 믿으며 더 오래 붙들고 파고들어야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하루를 하나의 독립된 생애로 보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매 순간을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비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매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은 작은 탄생이며 매일의 신선한 아침은 짧은 청춘과 같다. 밤사이 충분히 쉬고 맞이하는 아침은 지친 채 이어가던 생각과 감정의 관성을 끊어내고 과열되었던 판단의 온도를 낮춘 채 우리를 다시 출발선에 세웁니다. 통찰은 바로 이 회복 후 정돈된 상태에서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어제 밤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길들이 아침의 맑은 정신 앞에서는 그 구조가 신기할 정도로 단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복된 정신은 더 넓게 보고 덜 두려워하며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답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돌아온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없던 길이
갑자기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지쳐있던 마음이 회복되면서 비로소 막혀있던 길을 다시 찾아낼 기운이 생긴 것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아침을 청춘이라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밤사이 회복된 정신은 청춘처럼 생생한 기운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 생생한 기운이 있어야만 비로소 문제를 압도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고민은 지쳐있는 밤의 어둠 속에서 끝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기꺼이 잠을 청하고 당신에게 찾아올 내일의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어제와 다른 선택, 다른 방향을 볼 힘이 이미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아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짧지만 분명한 청춘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 수많은 고민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는 명확합니다. 지친 정신은 결코 정답을 내놓지 못하며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절망의 무게는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건 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쳐서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억지로 잡아당기면 매듭은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차라리 그 실타래를 잠시 내려놓고 깊은 잠 속으로 물러나십시오. 생각이 막히고 판단이 흔들릴수록 더 애쓰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춘다고 생각의 흐름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은 내일의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지친 마음을 붙잡고 어설프게 밤을 새우는 것보다 기꺼이 잠을 청하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내면은 무질서한 고민들을 정리하고 휘청이던 판단의 기준을 바로잡으며 다시금 세상을 맑게 바라볼 청춘의 눈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칠 때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지금의 막막함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은 억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은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가 아니라 그저 푹 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 당신만의 아침이 오늘은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을 선명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지혜가 누군가의 시간을 따스하게 비추는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